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건축주의 착공 취하로 일단락됐던 달서구 도원동 실외골프 연습장 건립 논란이 2라운드를 맞았습니다. 건축주가 논란이 된 실외시설 대신 실내 시설을 건축하겠다고 신청했기 때문인데요. 달서구가 건축주의 신청을 허락했는데 그런데 이번엔 달서구 의회가 운동시설 건립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주민 편에 서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와 고등학교 사이에 실외 골프 연습장을 건립하겠다던 건축주는 지난해 8월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착공 신고를 취하했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나 타석 길이를 줄이고 인도어 부분에 지붕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바꿔 다시 한번 달서구청에 건축 허가를 접수했습니다. 달서구에 따르면 건축주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55개 타석을 갖춘 운동시설과 수영장, 음식점 등이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건물의 높이는 35.5m, 소음 피해가 우려된 도원고등학교와 아파트와는 각각 30m 이상 거리를 두고 건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축주 측은 이 복합 스포츠 문화시설이 실내 연습장으로 설계해 소음에 안전한 건축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원동 운동시설 신축공사가 새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이번에는 달서구 의회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건축 허가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특히 학생의 학업권, 주민의 삶, 생태환경 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청이 이를 알리지 않고 진행한 허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5개월이 지나서 학교 측이라든지 주민들이 알았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절차를 너무 많이 생략을 해서 그 과정에 주민들이 받은 스트레스며 아이들의 다가오는 스트레스며 이게 잘못됐다고 저희 의회에서는 보고 있고요. 도원동 주민들은 지난해 4월부터 달서구청 앞에서 실외 골프 연습장 반대를 위한 침묵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과는 달리 변경된 설계안으로 건축을 허가한 달서구청에 섭섭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데요. 평균 연령이 70 넘습니다. 전 힘들거든요. 그럼 학교 옆에 생태공원 40억 들어가 준비했어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주민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 면담도 하고 교육당국을 찾아가 학교 옆에 운동시설이 건립되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알렸습니다. 대구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수변공원을 지키고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 속에서 학습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데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구의원님들과 시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건설을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원동 운동시설 신축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건축주는 여전히 착공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고 달서구 의회와 주민들은 결사항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내에선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많이 더운데요. 임시 조립주택에서 지내는 산불 이재민은 적은 지원금으로 어떻게 집을 지을지 답답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홍하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3월 경북 북부 지역을 휩쓴 화마에 집을 잃은 남한섭 씨. 산불 이후 이곳 임시 조립주택으로 거처를 옮기며 아내와 떨어져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한두 명 누우면 꽉 차는 공간, 가전제품으로 인해 더 좁게 느껴지는 거실. 가로 9m, 세로 3m 남짓한 공간에 두 사람이 지내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의 생리별도 문제지만 폭염에 취약한 임시 거처 생활도 남 씨를 지치게 합니다. 공간이 이 집이 다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소음 뭐 이런 게 또 이 외부로부터 이런 게 좀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데 여기가 지금 뭐 이게 햇빛 가리개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전혀 시설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솔직히 여기 들어오려고 하면 숨이 막혀요. 에어컨을 틀어도 실내 온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
에어컨 없이도 시원했던 집에 머물렀던 시골 마을 주민들은 에어컨에 의존하지 않으면 이 계절을 견딜 수 없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찬바람 닿는 것에 거부감이 있고 또 전기세 폭탄이 두려운 일부 어르신은 찜통 더위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습니다. 6개월간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전기세가 면제되지만 쉽게 에어컨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안동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임시주택에 들러 시설 상태와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며 주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이르면 이달 중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에서 정자하고 같이 기능이 있는 스마트 그늘막을 저희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85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폭염 때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지만 또 태풍 불 때 위험이 있으면 자동으로 잡힙니다. 나중에 사후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유용합니다. 주민들은 더위도 힘들지만 집 지을 생각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주택 전소 최대 보상금인 9,6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빌린 땅에 집을 지어 살던 이재민들 사정은 더욱 딱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터세에서 10만 원, 1년에 10만 원씩 주고만 있었는데 막 그 자리를 팔면 되는데 안 팔라 그러는 거라. 그래가지고 또 중간에 알아보고 터가 하나 있는 거 샀어요. 돈에 사가지고.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고 가족과도 생리별한 사람들. 생업과 새로 지을 집까지 걱정하며 불볕 더위를 간신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기록적인 더위가 반복되면서 이제 기후 위기는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구 평균 온도를 1도라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구온도 1도 낮추기,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1970년대 8.31이었던 폭염일수.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 2배로 늘어 16.7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대야 일수 역시 그 수치는 과거와 비교해 현재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업화 이전보다 1.2도 이상 오른 지구 평균 기온이 폭염의 강도와 빈도를 높이는 주범이라고 지적합니다.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 지구는 지금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는데요.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한 해법은 바로 탄소 줄이기. 그 시작은 일상 속 실천일 텐데요.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리는 것만으로도 연간 15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콘센트를 이렇게 뽑고 불필요한 조명을 끄는 것. 작은 실천이지만 그 의미는 큽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버려지는 음식물은 매립과 소각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먹을 만큼만 조리하고 남김없이 소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도심 속 숲은 여름철 지표 온도를 최대 4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숲을 지키는 일은 지구를 식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는 것도 중요한 실천입니다. 승용차 운행을 줄이면 교통부문 탄소 배출은 크게 낮아집니다.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도 함께 병행돼야 합니다. 시민의 실천과 함께 정부의 정책이 맞물릴 때 기후 위기에 대한 해답은 완성됩니다. 지구의 온도를 1도 낮춘다는 건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선택인데요. 뜨거운 여름,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지구를 식힐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여름 제철 과일 복숭아. 우리나라에 등록된 복숭아 품종은 얼마나 있을까요? 무려 200종이 넘습니다. 다양한 품종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그만큼 높다는 건데요. 하나의 품종을 개발하는 데 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육종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하나의 복숭아 품종을 얻기 위해선 육종, 즉 생물의 유전적 성질을 결합하는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후보 품종의 나무를 땅에 심고 길러 최종 결과물인 열매를 확인한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3년에서 4년. 이런 전통적인 육종 방법은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동력,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농촌진흥청이 생명공학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새로운 디지털 육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자체 보존 중인 복숭아 유전자원 445점의 유전체를 해독해 어린 잎에서도 향후 열매 모양과 털이 있는지 유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분자 표지 2종을 만들었습니다. 분자 표지를 이용하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나가서 포장해 심기 전에 저희가 어린 상태의 식물체 잎에서 저희가 정보를 얻어서 빨리 그 과일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육종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육종 효율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납작형 복숭아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털없는 복숭아를 어린 잎에서부터 판별하고 원치 않은 개체를 보다 빨리 도태시킬 수 있는 겁니다. 납작형 복숭아를 기준으로 전통 육종 방식과 비교해 관리 대상 나무와 면적, 과일 특성 평가 소요 시간 등이 모두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봄철만 되면은 농가들이 긴장을 많이 하고 이제 그에 따른 피해도 많이 받고 있고 들쭉날쭉한 생산량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상기후에 먼저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래서 수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개발됐으면 좋겠고요. 농촌진흥청은 모양 판별 분자 표지의 특허 출원을 완료했으며 털 관련 분자 표지 출원도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는 복숭아의 맛과 익는 시기와 관련된 분자 표지도 개발해 복숭아의 육종 효율을 더욱더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유치원 행사 도중에 한 아이가 간식에 목이 막혀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비처럼 달려가 이 아이를 살렸는데요. 알고 보니 자녀 행사에 참여한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한 이 아이의 꿈도 소방관이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학부모 행사 중이던 부산 해운대 한 유치원. 갑자기 한 아이가 목을 잡고 의식을 잃어가자 목격한 한 남성이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아이 목에 사탕이 걸려 호흡이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제 아이랑 나이 또래가 비슷한 아이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구한다는 생각으로 저도 모르게 뛰쳐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구조까지 걸린 시간은 단 7초. 생명을 바꾼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도 당황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할 때 조금 멀리 떨어지신 자리에서 계시다가도 번개같이 뛰어오셔서 도움을 주셔서 우리 아이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놀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그렇게 수고해 주시는 소방관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더 잘 돌아가고 안전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구한 주인공은 해운대 소방서 양지은 소방관. 구조와 구급, 화재 조수가 필요한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10년차 베테랑입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방관 정말 대단하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저도 얼떨떨하지만 기분 좋고 다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하루 평균 한 건꼴로 발생하는 기도막힘 사고. 2019년부터 5년간 구조 출동만 1,290건으로 사고는 성인과 영유아 등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위급한 순간 구조를 위해 몸이 먼저 나갔다는 양 소방관. 생명을 구한 이 아이의 꿈도 알고 보니 소방관이었습니다. 아이의 생명과 꿈을 지켜낸 진짜 소방관. 우리들의 영웅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불이나 화재 현장 그리고 또 위급한 상황에 보면 누구든 어느 소방관이든 계산적인 행동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앞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그리고 많은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그렇게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 부근에 올해 처음으로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 남조류 세포수 관측 결과 1ml당 10만 6천여 개가 발견돼
일주일 전에 비해 45배가량 급증함에 따라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짧은 장마 이후 폭염이 이어진 반면 비는 내리지 않아 수온이 상승하면서 유해 남조류 증식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녹조 발생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환경청은 대구시의 오염원 점검을 철저히 하고 취정수상에는 정수 처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서구청이 이현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을 오는 17일 정식 개장합니다. 올해 운영기간은 8월 24일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합니다. 이현공원 물놀이장은 총 면적 1,040제곱미터의 큰 규모로 테마형 조합놀이대, 대형 버킷 등 각종 물놀이 시설과 간이 탈의실,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물놀이장은 매시간 40분 가동 후 20분간 휴식하며 이 휴식 기간에는 물을 모두 빼고 새 물로 채워 넣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남구 대명구동에서 고립된 채 폭염에 방치돼 위기에 처한 지적장애 여성이 최근 이웃의 신고로 긴급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대명구동 맞춤형 복지팀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미혼모로 자녀는 위탁시설에 보호 중이며 자신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며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본 이웃 주민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했고 복지팀이 확인한 결과 극도의 불안 증상을 보이며 자해 위험 행동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계해 치료받도록 했습니다. 덥다, 더워. 집 밖으로 한 발짝 나가는 순간 에어컨 실외기가 막 눈앞에 있는 것처럼 뜨거운 바람이 막 불더라고요. 이럴 땐 정말 물놀이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또 멀리 떠나긴 부담스럽고 입장료도 걱정된다면 올여름은 대구 곳곳에 문을 연 무료 공공 물놀이장이 책임집니다. 아이들과 함께 또 친구들과 가볍게 혼자서도 물 안에 안 들어가도 벤치 그늘 아래 앉아 있으면 그야말로 한여름의 오아시스가 따로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 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우리 동네 여름 피서지 구군별로 소개해드릴게요. 대구 도심 한가운데서 여유로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수창공원입니다. 작은 분수형 시설이지만요, 아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놀이터입니다.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요. 점심시간엔 점검 타임이 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미소, 그리고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참 보기 좋습니다. 주변엔 신축 아파트가 많아서 하원, 하교 시간엔 정말 붐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 만나고 좋겠죠? 월요일은 휴장일이니까요. 일정 체크는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달서구는 정말 야무지게 준비했습니다. 강창공원, 대곡공원, 한실공원, 선돌마당공원, 신청사 예정지 앞까지 무려 5곳의 이동식 물놀이장이 운영 중인데요. 운영 시간은 모두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40분 물놀이에 20분 휴식을 반복하는 회차제 운영이라 아이들도 지치지 않고요. 안전도 챙길 수 있습니다. 5곳은 각각 매력이 있는데요. 대곡공원은 유아분리존이 있고 선돌마당공원엔 모래놀이장, 신청사 예정지 앞엔 대규모 워터슬라이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찾아가는 재미도 있겠죠? 달성구는 규모와 다양성 모두 눈에 띕니다. 국가산단 2호 근린공원에서는 시원한 분수시설이, 논공업 국민운동장과 육아읍 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에서는 아이를 뛰놀기 좋은 바닥 분수와 워터 터널이 운영 중입니다. 모두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요. 월요일이나 비 오는 날엔 쉬니까요. 방문 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특히 테크노폴리스 인근은 주차도 편하고 장터와 카페가 함께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나들이 코스로도 추천합니다. 북구는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공원에서 한여름 물놀이 천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함지공원, 으뜸공원, 유통단지공원, 한강공원, 연암공원, 침상공원 총 6곳에서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운영은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매시 45분간 물놀이하고 15분은 안전점검 겸 휴식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온이 28도 이하로 떨어질 땐 탄력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넓은 잔디밭과 놀이시설이 함께 있어서 동네 주민들에게도 가까운 피서지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수성구는 경관 좋은 산책길을 따라서 세 곳에서 물놀이장을 운영 중인데요. 수성 패밀리파크, 수성 근린공원, 신매 근린공원 모두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역시 무료입니다. 특히 강변을 따라서 산책도 즐기고 물놀이도 할 수 있어서 주말 가족 나들이 코스로는 최고입니다. 그늘막과 벤치도 잘 마련돼 있어서 더위 피하기엔 그만이죠. 월요일은 쉬니까요. 참고해주세요. 동구의 두 물놀이장 신암공원과 신서공원도 작지만 알찬 공원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고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 휴장합니다. 분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원한 물줄기 아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절로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죠. 특히 이 두 곳은 사람이 몰리지 않아서 한적하고 물놀이를 즐기기 딱 좋습니다. 꼭 멀리 떠나지 않아도 알고 보면 우리 곁엔 좋은 피서지가 참 많잖아요. 이렇게 예약도 없고 입장료도 없는 우리 동네 물놀이터. 대구 시민이라면 이 여름을 그냥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작은 수건 하나, 간식 하나 챙겨 들고 이번 주말엔 우리 동네 물놀이장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문화 속속은 다음 주에도 마음에 쏙 드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